네, 새누리당의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 보수의 생명은 도덕성이라면서 당 쇄신 로드맵을 내놓고요. 새 당명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설 이후에는 깜짝 후보가 나올 것이다라면서 대선 주자 영입도 시사를 했는데요.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임명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연휴에 서울에 계셨나요, 혹시?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좀 민심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지역에 다녀온 여러 의원들 또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네. 이번 설은 국민들이 참 우울하게 보내셨던 설인 것 같아요. 네. 나라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요. 이게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나라의 상황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앞집산 서로 누가 대통령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네. 민생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나라의 안보도 걱정이고,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던 그런 설이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게 참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이 아주 심한데요. 탄핵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리고, 그래서 식구들끼리도 이 문제 놓고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이 오고 가다가 나중에는 서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사태까지 생겼다는 말씀을 듣고, 네. 야, 우리 정치권이 너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구나. 네. 더 걱정을 덜어드려야 되는데 걱정을 더 얹어드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서울도 즐겁게 보내실 수 없었구나 하는 그런 아주 자책감이 저는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새누리당 얘기 좀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네. 일단 민심은 제가 여쭤본 게 새누리당에 대한 민심인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최근까지도 그 새누리당이 대선 주자까지 내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얘기도 네.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임 위원장님 여러 매체에서 얘기하신 걸 보면은 대선 후보를 많이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제가 우리 당에도 늘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국민 여러분께도 그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새누리당이 오늘의 여러 가지 국정 파탄 사태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있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된다,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지금 무슨 염치로 또 정권을 달라 대선 후보를 내겠는가? 네. 제가 늘 드렸던 말씀입니다. 또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다시 한번 해봐라. 그때까지는 우리가 대선 후보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 민심을 또 들으면서 또 서울 전후를 보면 우리 당원인도 아니신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 이분의 그 지지가 거의 10% 안팎으로 나오고 있어요. 황교안 권한대행이요? 예,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새누리당 당원은 아닌데도 새누리당과 연관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는 걸 보면, 이제 국민들께서 이제는 그러면 한번 후보를 내보는 게 어떠냐, 네. 그런 민심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황 권한대행을 그냥 염두에 두고 계신 거네요, 지금? 아닙니다. 황 권한대행에 대한 지지가 있는 걸 보면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그분이 후보라는 것보다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는 조심스럽게, 참 죄송스럽지만 그래도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 대선에 대한 얘기를 당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가 대선이 치러질지는 모르지만 네.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황 권한대행은 일단 차기 리더십, 대선을 네. 관리할 중요한 책무가 있고, 사실 이제 총리나 장관 임명 당시에도 이제 코드 인사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요. 네. 그분이 여러 가지 지금 권한대행도 맡고 계시고, 우리 나라가 지금 엄중한데 또 권한대행을 지금 사임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거는 본인이 결단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거는, 이분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이, 특별히 보수
그 층에서 네. 황교안 권한대행을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연휴 직전에 사실 이제 한 인터넷 매체와 가진 인터뷰가 굉장히 네. 설 연휴에 회자가 많이 됐는데 네. 뭐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예. 좀 죄송합니다. 제가요 네. 인터넷을 잘못해가지고 풀 텍스트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 못 보셨어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이 논평할 만한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다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아끼시는군요. 아니 말을 아끼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네. 저는 그 인터뷰 내용 당연히 좀 보셨을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아닌가요? 뭐 그냥 제가 이게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는 제가 얘기를 들었지만은 네네. 전체 맥락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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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언론을 보면은 임명진 위원장께서는 대통령의 이제 탈당 문제인가요? 그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신 걸로 아는데 이유가 징계 있습니까? 문제에 대해서요. 예. 뭐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수십 번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 처음에 우리 당 윤리위원회에서 뭐 징계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뭐 당연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후에 국회에서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가 중지됐고요, 정지가 됐고요. 대통령으로서 또 네. 대통령직이라는 그 큰 직에 대해서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헌법재판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은 모르지만 어떤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에서 또 뭐 아무도 안 하면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징계 절차가 한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당에서 징계한다는 거는 네네. 그거는 뭐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 윤리위원회에서는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네. 아마 탄핵 때까지 또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법적 결론이 날 때까지 그런 생각을 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 수사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뭐 누군가 오래전부터 좀 기획한 것 같다. 뭐 거짓말로 쌓은 산이다. 또 조윤선 장관 구속에 대해서는 좀 뇌물 받은 것도 아닌데 심하다. 촛불 시위는 뭐 근거 없는 광우병 집회에 마찬가지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이 좀 많이 지금 임명진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일단 이제 박사모나 일종의 이제 보수단체의 지지를 새누리당이 그대로 갖고 가겠다. 대통령에 대한 이제 반성이나 심판과는 별도로 그런 생각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심판이라고 그럴까 잘잘못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결정할지를 지켜보는 것뿐이고요. 지금 무슨 뭐 잘했다 못했다 지금 그거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고 어떤 그 집단의 의견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건 지금 섣불리 그렇게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럼 이제 탄핵 심판 결과를 봐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입니다.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섣불리 뭐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제 반기문 전 총장과의 연대는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아닙니다. 저는 뭐 반기문 전 총장님하고 만나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분이 들어오신 지가 한 20일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데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텐트 치러 다니시는 것 같은데 텐트 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얼어가지고 말뚝 받는 게 상당히 어려울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얼마나 큰 텐트를 치시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치시는 텐트가 얼마나 클지도 제가 의문이고요. 저희 텐트가 적으면 우리는 몸집이 커서 못 들어갑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90여석 되는 의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텐트가 크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적은 텐트 치시면 우리 못 들어갈 텐데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임명진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